어저께 그 얘기 흥분 좀 하셨잖아요. 이해찬 국장. 예. 국장은 아니고 이제 사회장으로 치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해찬 의원의 이제 별세 때문에 이 정치를 조금 당분간 좀 오늘도 굉장히 이제 중한 분위기로 이제 무겁게 가자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냥 딱 이 트럼프가 또 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이 새롭게 전열을 다 가다듬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이를테면은 지금 한국 민주당 쪽에서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의 직계 후예로 자처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요번- 이 예. 장래에 조국도 함께한다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해찬 전 총리를 둘러싼 내가 직계다라는 이런 종류의 이제 뭐 마음의 삿바 싸움 이런 거 좀 벌이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은 살짝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 이해찬 총리는 DJP 연합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관여했었고 정몽준 노무현의 연합을 통한 물론 마지막에 막판에 깨졌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생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끌어내서 대통령 만들고 변방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중앙으로 손잡고 와서 그렇죠. 대통령 만들고 소위 민주진영의 네. 네 명의 대통령 탄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분하고 나도 친했어라고 다들 얘기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네. 고인이 된 이 시점에서는. 동아일보 예. 분석을 보니까 김태년 의원을 이제 거기 가장 두드러진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친 측근이죠. 이해찬계의 핵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장례식 얘기를 여기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임 장례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총리가 장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총리는 한 발짝만 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가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는 법이 없어요. 예. 국가장법은 어떻게 되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전문이 1조에서 6조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칙 몇 개.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국가장이라는 것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당선자가 죽었을 때 예. 혹은 국가사회 공헌이 현저하여 국민적 추앙을 받는 사람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정부가 행안부가 뭐 국가장을 검토했다고 했다가 뭐 여론이 안 좋았는지 무슨 사정인지 국가장 얘기는 쑥 들어가고 그다음 나온 얘기가 기관장 그리고 가운데 점 찍고 사회장 그랬어요. 예. 기관장이 됐든 사회장이 됐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장법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예. 기관장법은 그럼 기관장을 어떻게 하는 거냐. 더불어민주당 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민주평통장이라고 한다든지 그건 그쪽이 알아서 할 일. 그러나 국무총리가 움직이는 것,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이 된다면 여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 장례식에 들어가는 돈을 세금으로 쓴다는 투로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예. 정부가. 예. 그럼 법적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찬 전 총리의 지금 장례 기간이고 추모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저는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사회장이라고 할 때는 이게 진영을 떠나서 이런 의미가 거의 함축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조선닷컴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민 전체가 사회장 하는 분위기냐 아니면 반쪽짜리 사회장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지금 이런 대목에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뭐 여기 장례위원장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무총리가 움직일 때는 여기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아마 궁금합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부 차원 예우를 갖추기 위해 민주평통 기관장을 결합해 장례를 지원한다. 그 대목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대목은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물질적, 네. 재정적 지원까지 네. 할 수 있는 근거의 한 네. 루트로 민주평통 기관장을 끼워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민주평통 기관장을 끼워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네. 그냥 기관 장례식으로 하면 될 텐데 네. 일본 민간 기업에서는 사후장 예를 들면 예. 그 그렇죠. 회사에 공헌이 큰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렇다면은 보수진영의 원로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래? 그리고 정반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네. 아무튼 장례 기간입니다.
저희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네. 네, 저희가 또 중간에 잠깐 안내 말씀 잠깐 드립니다. 옮기고. 그러니까 사실 이 장래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제 뭐 별세에서 사회장을 치른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국장이 아니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왜 국장을 치러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선배 지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지적을 지금 1조에서 6조까지밖에 없다. 굉장히 심플하다 이거는 법이. 국가장은 예. 다 단순하게 돼 있어요. 네. 나머지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사회 통념이 만들어낸 하나의 형식이네요. 네, 네. 네. 대통령이 이 포퓰리즘이나 이런 그 작은 정책을 던지고 민심이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쾌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저는 그 생리대 문제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생리대 우리나라 값이 너무 비싸다 반값 생리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그 국내 제조사들이 반값 생리대 만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그 저소득층 그 여성들이 생리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건 몇 년 전에 이미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에서 생리용품 바우처를 저소득층 그 청소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5,000원 정도의 돈을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를 전 국민에게 뭐 반값 생리대를 준다. 전형적으로 그 성남시에서 했던 뭐 무상 산후조리원, 반값 교복, 막 무상 교복 이런 무상 시리즈를 이재명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말로 그냥 전 단계로 간보기용으로 그냥 혹은 또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여성들한테 좀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정책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전 이래도 되나 싶은데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그런 정치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런 SNS라든지 바로 직격하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 가렵거나 국민이 뭔가 아파하는 부분을 직격해서 그거 가려움증을 풀어준다는 그런 전술을 피고 있는 건 100% 맞는 것 같아요. 대머리 치료, 탈모 치료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게 네. 사실은 이런 겁니다. 엊그제 또 대통령이 아주 즉흥적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네, 중과를 유예해 온 것을 네. 이젠 절대 유예 없어. 네. 바로 부과 때릴 거야. 그렇죠. 이거를 그 메시지를 하루에 4번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4번 네. 했습니다. 예. 네. 이런 아침 것들도 9시부터 뭐 밤 11시까지 같은 12시간 넘게 4번을 내서 그러니까 점점 트럼프를 닮아가는 것인지 뭔가 SNS 장사해가지고 이게 이제 즉각적으로 관련자들은 네. 반응을 보이잖아요. 예. 이제 이런 거에 맞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점점 더 강력한 트럼프 스타일의 이 SNS 정치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예. 굉장히 많이 예, 받고 예, 있어요. 예. 특히나 그 세금 문제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저 연초 기자회견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었던 지난주에 예. 그 워낙 뭐 대통령이 말을 잘하니까 그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의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같은 거를 함부로 뭐 올리지는 않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 세금을 그죠?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 그런 네. 얘기까지 했는데 네. 불과 그 회견하고 4, 5일 만에 맞습니다. 말씀하신 하루 동안 4번 SNS로 네. 세금 그 중과세하는 내입함탄을 터뜨린 날이 불과 4, 5일 후였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최후 수단이라고 그래서 임기 4년 차쯤 얘기하려다 네. 그 4일 나흘 만에 네.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변명거리는 있어요. 뭐냐면은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하는 건 신규 세금 항목을 만들어서 뭐 이런 뭐 부자세 무슨 뭐 럭셔리 부동산세 이런 걸 안 만들겠다는 얘기지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기존에 유예해주고 있던 거를 원상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세금 정책이 아니야라고 디펜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것뿐 네.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일단 이주택자 이상 거에 원래 유예해 주던 거를 이제 네. 더 이상 유예 안 해준다는 그렇죠. 거였지만 그날 4번째 건가 띄운 거는 거의 너 이 정도인데도 안 팔래 투였어요. 제가 워딩을 정확히 찾아봐야겠지만 그러니까 팔 때 세금보다 팔 때 세금보다 보유할 때 세금이 더 무거우면 그런데도 그러고도 안 팔고 안 견뎌냈어? 그거가 야. 딱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그렇게 세금 갖고 국민들 아니, 팔 그런데 비틀었다가 네. 실패했던 정책 딱 그 절박감, 그 조급함이었어요. 저는 놀라운 것이 정책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은 별도로 대통령이 말이 그렇게 폭력적인 워딩을 쓴다는 게 네. 사실은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워딩이 이런 거예요. 팔 때의 세금보다 가지고 있을 때 세금 비싸도 계속 가지고 있을래?
뭐 이런 식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그거-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보유세 있어요. 올린다는 거는 아까 우리 박선배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도 4, 5일 전 했던 세금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 보유세 같은 거 건드리는 건 마지막에 하겠다는 거겠구나. 그럼 최소한 공급책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수급을 풀어주는 정책을 먼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거겠구나라고 시장과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한 5일도 안 돼가지고 보유세 올릴 건데 견딜 수 있겠어? 그러면 뭐야 4, 5일 전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네. 대통령이 문재인 시절에 했던 국민 팔비틀기 갖고 저 주택값 잡겠다고 뻔히 실패한 거 봤는데 그때 거의 서울 집값 2배 올랐는데 수단이 없다는 거구나. 벌써 바닥에 드러났구나. 그 아니,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최후 수단이 안 먹히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후의 수단이 있나? 대통령은 모름지기 최상급 형용사를 쓸 때는 매우 신중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최후의 수단 이런 말이 그 다음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손 놓고 있겠다는 건가? 그때야말로 이제 시장주의자로 전환하겠다는 건가?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지금 대통령이 일종의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식으로 점점 더 이 언어는 그 개인의 언어와 자기의 언어와 되는 방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하는 흐름은 확실히 뚜렷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학 전문학 네. 교수도 한국일보 기사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네요. 토론 등 민주적 절차를 건너뛰고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서 먼저 의제를 던지고 내각과 정치권이 따라가려는 방식이 잦아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점잖게 지적을 한 거고 사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이 많은 전문가들은 굉장히 지금 내놓고 있을 겁니다. 매우 위험하고 즉흥적인 만기 칠란의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인기는 또 완전히 높아지고 네. 본인이 휘두를 수 있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칼에 그 날 같은 건 더더 예리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이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를 영향지을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제 배종찬 소장 얘기로는 이게 제대로 여론조사를 이제 오늘 내일 사이 한다면은 아마도 이해운 낙마 효과가 반영이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게 지난주에 금요일 날 하루 조사치만 놓고 보면은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50에 간당간당했다는 거죠. 간당간당했다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은 아마 숫자 공개 안 됐지만 50 밑으로 떨어진 게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청와대와 이 정부는 이 소위 말하는 전광판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매일매일 전광판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예원 안 되겠다. 주말이라도 자르자. 뭐 이런 즉각적인 대응을 보이는 것 같다. 네. 네. 자.